안녕하세요. 마케팅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고 공유하고 있는 마케팅 세요 이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NS, 즉 페이스북과 인스타 이쪽에 광고하기에 필수로 먼저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페이스북 픽셀인데 이 페이스북 픽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오늘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픽셀의 정의와 픽셀을 설치하는 법, 그리고 픽셀을 어떻게 활용하면 매출이 많이 나오는지 데이터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마찬가지로 또 마케팅 세어 자료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부담 없이 받아가시고, 만약에 문의가 있거나 대행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유튜브 채널 정보에 제 카카오 프로필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문의 주시면 간단한 질문은 해결해드리고, 대행이 필요하시면 대행도 맡아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부탁드리고요. 가장 빠른 마케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픽셀의 개념이에요. 이 픽셀은 오프라인이랑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집이 있죠. 부잣집 있고요. 부잣집은 이렇게 경비원이 항상 있습니다. 부잣집이 아니더라도 아파트에 경비원이 항상 이제 누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들어와서 뭘 하는지, 그리고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는지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해둬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날짜에 들어온 사람들을 검색을 하면 알 수 있겠죠. 이 경비원의 역할이 내 홈페이지에 픽셀을 심어 놓으면 이 픽셀이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해요. 내 홈페이지 드나드는 사람이 몇천 명이라면 몇천 명을 다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물건 안 산 사람, 그 사람만 쫓아가서 우리 배너 광고 보내.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서 배너 광고 보내고, 그리고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벤트 할 때 더 많이 사겠죠. 그러면 그 물건 평소에 많이 구매하는 사람한테 따라가서 우리 이번에 이벤트 한다고 전해. 그러면 골라서 페이스북 픽셀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성과가 더 좋겠죠. 자, 이게 이제 픽셀의 개념이고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사진이에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픽셀의 역할, 지금 이전에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 방문한 사람, 내가 1월 달에 이 사이트를 방문했어요. 그러면 그 기록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월에서 들어왔다면 6월 달까지는 계속 이분한테 방문자 리타게팅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3월 달에 또 들어왔다. 그러면 플러스 6개월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타깃을 유지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 들어오게끔 해줘야 내 방문자로 만들어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구매 완료됐습니다. 이런 페이지 많이 보셨죠? 그 구매 완료 페이지도 고유 링크가 있어요. 그 고유 링크를 봤으면 상품을 구매했다는 거겠죠? 그럼 그 사람을 방문도 했고 구매도 했던 사람으로 픽셀이 저장을 시켜둡니다. 네, 그리고요, 장바구니 담았다는 뜻은 뭐다? 그 물건이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내가 월급이 안 들어왔다거나 이런 상황일 거예요. 장바구니에 두고 물건을 안 산 사람을 저장을 해뒀다가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물건을 사겠죠. 월급을 땡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을 줄인다든지 해서. 그래서 장바구니도 담아둘 수 있고, 들어오자마자 나간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보나마나 광고를 잘못 클릭한 거겠죠. 그래서 이탈도 볼 수 있고, 페이지 뷰, 어떤 페이지를 가장 오래 봤고 어떤 페이지를 가장 선호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스크롤을 몇 번 내렸는지까지도 확인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경쟁상, 제가 만약에 마우스를 파는 업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저만 픽셀을 쓰는 게 아닐 거예요. 로지텍에서도 페이스북 픽셀을 쓰고 있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페이스북 픽셀을 쓰고 있겠고요. 이 페이스북 픽셀끼리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비교하고 이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픽셀을 내 픽셀을 기반으로 컴퓨터 용품 그러면은 이 컴퓨터 용품과 비슷한 경쟁사 대상으로도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을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내가 계정을 하나를 더 돌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 계정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수, 이 픽셀에 갖고 있는 방문자 데이터를 이쪽에다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거래는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맞춤 타겟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픽셀을 활용한다면 방문만 하고 구매 없는 사람, 그리고 구매를 한 사람,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고 안 산 사람 분할을 해서 광고 그룹별로 어느 그룹이 제일 성과가 좋은지 분석을 해서 그 타깃을 대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앞전에 페이스북과 인스타 세팅할 때 A/B 테스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A/B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그리고 타깃을 내가 방문자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방문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타깃층을 찾아내요. 왜냐면 다른 사이트들에도 페이스북 픽셀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사 타겟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마우스 판매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내 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이 나랑 비슷한 사이트를 나랑 비슷한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더 찾아내봐라.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쿠키 기록, 활동 기록을 기반으로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물건을 구매한 사람 중에 나와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 고객을 찾아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이. 자, 그리고 원하는 경쟁사도 입력 가능해요. 내가 로지텍이라면 타깃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소를 넣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방문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내 광고를 내보내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사 입력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돼요. 뭐 조금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픽셀을 활용한다면 정말 많은 타겟을 만날 수가 있고 요거까지 활용하면 페이스북 계정 몇 천만 개, 몇억 개까지도 타겟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지역, 나이, 성별 이런 것만 나가는 것보다는 나랑 같은 이제 뭐 마우스 산 사람들을 찾아, 나랑 같은 사이트, 그런 비슷한 사이트 드나드는 사람 찾아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인스타를 시간이 되면 내 인스타 페이지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진행하고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컸다면 이것도 타깃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내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렀거나 내 페이지에 답글을 달았거나 이런 사람들, 내 페이지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성과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애초에 내 상품과 내 업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광고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픽셀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픽셀 활용의 예입니다. 픽셀 하나 갖다가 알아서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세팅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보면 이게 지금 경쟁사예요. 제가 경쟁사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이트들의 주소를 여기다가 300개, 400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잡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거기에 제 픽셀을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90% 정도를 잃어요. 그렇지만 몇 프로 정도, 1%만이라도 가져온다면 그 사람한테 내 경쟁업체, 걔 상품보다 내 상품이 더 좋을걸요 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경쟁사 입력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으로 타겟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담았지만 15일 동안 구매한 사람은 제외시켜라. 뭐 최근에 물건 샀는데 또 사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노트북을 사자마자 뭐 200만원, 300만원짜리를 15일 있다 또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15일 안에 구매한 사람은 제외하라 이런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30일 동안 구매했던 사람을 저장해두고 이것도 여기다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15일도 여기다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180일, 6개월 동안 방문했던 그 대상자들을 모았는데 그 모은 사람들 중에서 최근 15일 안에 구매했던 사람은 제외해라. 그러면 효과가 가장 좋겠고 낭비도 줄일 수 있겠죠. 어제 물건 샀는데 오늘 또 광고 본다고 또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비싼 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외 타겟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인스타 맞춤. 내 인스타 페이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한 사람들을 타깃으로도 잡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문자를 많이 모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를 보시면 모수가 66,000까지가 있죠. 요거는 내 홈페이지에 방문한 66,000명을 리타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수를 쌓은 거예요. 네, 이 모수를 왜 쌓아야 되냐면 이 모수가 없으면 성과는 정말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모수를 쌓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고, 자, 그리고 픽셀 설치가 이게 좀 많이 문의가 있었어요. 제 광고주분들이라든지 제 블로그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나는 어떤 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내 사이트에 픽셀 심을 수 있나요? 나는 어떤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가능한가요?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카페24 그리고 고도몰 그리고 티스토리 크리에이터 링크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오픈소스라는 건데요. HTML 소스라든지 태그라든지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픽셀도 이 오픈소스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페24, 고도몰, 티스토리, 크리에이터 링크 그리고 개발자가 만든 홈페이지 요거는 전부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여기 나왔듯이 네이버, 쿠팡 이렇게 대형 플랫폼에서 만든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픽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한 방법은 있는데 편법으로도 가능은 해요. 왜냐면 네이버도 잘 찾으면 오픈소스인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에 HTML 소스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카페24 픽셀의 링크 주소를 이제 좀 변형을 해갖고 이 네이버 공지사항 쪽에 심어놓고 네이버 쇼핑몰을 스마트 스토어죠. 리타겟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현재는 막혀있거나 뚫려있거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숙련자분들이 아니면 그냥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리기로 했던 데이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트래픽 광고 2개를 쏘고 있고요. 이 2개로 모수를 쌓는 거예요. 방문했던 사람, 안 산 사람, 산 사람,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기만 하고 안 산 사람 이런 식으로 모수를 쌓은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수 5만, 6만을 쌓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 광고가 나갑니다. 바로 요거죠. 리타겟팅 광고가 나가면은 보시면 로아스가 500%, 500%, 900% 그리고 트래픽은 0, 1 이래요. 그럼 100%고 0.88%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래픽 광고를 왜 해? 효과가 이렇게 안 좋아. 트래픽 광고, 그러니까 로아스가 1이라는 거는 5만원 써서 매출이 5만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 보는 거죠. 하지만 모수를 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래픽은 성과가 안 좋더라도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이 리타겟 성과를 위해서요. 자, 그리고 계산법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5.0이라면 500% 만원 써서 5만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5만원 쓸 경우 30만원 곱하기 5죠. 그래서 500%라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출 금액 30만 원을 썼는데 로아스가 9가 나왔죠? 그럼 매출은 몇이겠습니까? 270만 원이겠죠. 네, 3 곱하기 9 이렇게 하시면 돼요. 30만 원 곱하기 900%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270만 원의 매출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원가를 빼면 실질적으로 500% 남는 건 아니고 원가 퍼센테이지를 빼면은 먼저 한 400에서 300% 이상은 순이익이 남는 거겠죠. 요것도 리타겟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트래픽으로 모수를 많이 쌓을수록 리타겟을
리타겟은 400~500%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온다면 문제는 둘 중 하나예요. 상품이 마음에 안 들거나 가격이 안 맞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가 고객에게 전달이 잘 안 되거나 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너가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명서 식으로 복잡한 광고가 나가느냐, 상품은 어떠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광고는 그 2순위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벌써 15분이나 돼서 설치하는 법을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카페24 같은 경우를 많이 추천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리타게팅이라든지 이러저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카페24를 많이 하고요. 물론 부수익, 부가적인 지출은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개발사를 통해서 몇백만 원 주고 홈페이지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통 크고 규모가 큰 회사라면 제 영상을 안 보겠죠. 그래서 카페24를 기반으로 다음번에는 제가 픽셀 설치하는 방법과 뭐 SEO 최적화 등등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빠른 최신 로직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광고 대행이 만약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보시면 채널 정보에 카카오 프로필 링크가 있어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간단한 내용은 답을 드리고, 그리고 대행이 필요하시면은 뭐 제가 충분히 맡아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카카오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케팅 세요 이과장이었습니다.